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늙어간다는 말입니다. 참 무거운 말이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젊을 때 얼마나 잘났던,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없었던 상관없습니다. 80살이 되면 결국 모두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걷지만 어떤 표정으로 그 길을 걷느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웃으며 걷고 어떤 분은 원망하며 걷습니다. 어떤 분은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며 걷고 어떤 분은 모두에게 외면당하며 혼자 걷습니다.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80살이 되면 누구나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5가지 길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은 훗날 80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 인생은 나쁘지 않았어. 후회는 없어.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목입니다. 80살이 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만드는 변화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말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심지어 생각하는 속도까지 한 박자 늦어지지요. 예전에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는데 이제는 난간을 꼭 붙잡고 한 칸 한 칸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숨도 차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또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 그릇 뚝딱 비웠는데 이제는 몇 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머릿속에 있는데 막상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 그게 뭐더라? 그거 있잖아.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지요. 이런 변화를 겪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 같지 않네? 나이 먹으니까 정말 쓸모없어졌어.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일까요? 서울 종로에 사시는 83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정신없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젊을 때는 가게 일로, 나이 들어서는 손주 돌보는 일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러다 80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빨리 걸으려고 해도 다리가 따라주지 않았고 서두르려고 해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속상했다고 합니다. 나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까지 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데 문득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무가지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는 모습,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얼굴, 바람에 날리는 낙엽의 소리.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공원을 빨리 한 바퀴 돌면서 오늘 할 일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반 바퀴를 천천히 걸으면서 나뭇잎도 보고 하늘도 올려다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주는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빨리 가야 했고 많이 이뤄야 했고 남보다 앞서야 했습니다. 그러느라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속도가 느려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마음속에 있던 오래된 기억들, 천천히 걷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 천천히 말하기 때문에 전달되는 진심, 천천히 생각하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지혜. 이것이 바로 노년이 주는 축복입니다. 물론 몸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몸은 천천히 가볍게 살아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씹어 먹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빨리 걷지 말고 천천히 산책하세요. 그러면 무릎과 허리가 덜 아픕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결국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권유입니다. 이제는 천천히 살아도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속상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이제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가는 거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느려진 걸음도 나쁘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잘 나든 못 나든 부자든 가난하든 80이 되면 모두의 속도는 똑같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 느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불행해지고 어떤 사람은 평화로워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 길목입니다. 80살이 되면 누구나 겪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점점 작아지는 인연의 원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이 참 북적였습니다. 직장 동료들, 동네 친구들, 학교 동창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80을 넘기면서부터는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자연스러운 이별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함께 술 한잔하던 동창도 연락이 끊기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전화번호부를 펼쳐보면 거기 적혀있는 이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움직임의 제약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집니다. 버스 타기도 힘들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멀리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예전 같으면 친구 만나자는 연락에 가볍게 나갔지만 이제는 그 약속 장소까지 가는 것이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약속을 미루고 만남을 줄이고 점점 집 안에만 머물게 됩니다. 셋째는 세대 차이 때문입니다. 70, 80이 되면 이제 대화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것, 새로운 기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화제는 주로 건강, 병원, 약, 예전 이야기에 머뭅니다. 자연스럽게 세대 간 간격이 벌어지고 대화는 짧아지고 만남은 줄어듭니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에 사시는 81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그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정겹게 지내고 친구들과 매일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집을 나서면 10명은 마주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저녁을 맞이하는 날이 많네. 그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연이 줄어드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진짜 중요한 사람을 발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수십 명의 사람과 얕게 어울렸습니다. 인사만 나누고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속마음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0이 되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수십 명이 아니라 단 한두 명과 깊이 어울립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가장 가까운 자식, 오랫동안 옆집을 지켜온 이웃 한 사람. 그 소수의 사람이 이제 세상의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한두 명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곁에 남은 사람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하루하루가 고통일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단 한 명이 곁에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인간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온기에 달려 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따뜻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수십 번의 가벼운 인사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더 값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람만 남는 거야.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그 한두 명에게 오늘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고마워요. 덕분에 행복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잘 나든 못 나든 부자든 가난하든 80이 되면 모두의 인연은 똑같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줄어든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외롭게 늙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늙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 번째 길목입니다. 80살이 되면 누구나 겪는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라지는 기억, 남는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시험 점수, 직장에서의 실적, 얼마를 벌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우리는 늘 구체적인 숫자와 사건으로 삶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놀랍게도 상황이 바뀝니다. 사건은 잊어버려도 그때 느꼈던 감정만은 오래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을 키우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떤 학원에 보냈는지, 몇 살에 어떤 상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일정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아프다고 울던 밤,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그날 밤의 마음, 가슴이 미어지던 그 감정만큼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또 예전에 배우자와 싸웠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누가 먼저 화를 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싸늘한 분위기, 서로 외면하던 그 서운한 마음만큼은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은 점차 약해지지만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세부 내용은 잊어버려도 그때 느꼈던 기쁨, 슬픔, 서운함, 따뜻함은 오히려 더 오래 남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80살 어르신들의 대화는 자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참 좋았어. 언제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그 말이 참 서운했지. 날짜나 장소는 희미하지만 감정만큼은 생생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전하는 감정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그 말투가 차갑고 무심하다면 서운함만 남습니다. 배우자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목소리에 따뜻함이 없다면 상처만 남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조언은 잊어버려도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어조는 위로로 오래 기억됩니다. 85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할머니와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화 중에 할머니가 했던 말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늘 뭐 먹을까? 라고 물었는지, 날씨가 좋네라고 말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웃으면서 건넨 따뜻한 표정은 늘 가슴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언성을 높였던 날의 싸늘한 분위기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삶이 감정 중심으로 바뀐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좋은 감정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정한 한마디, 따뜻한 손길, 작은 배려. 이것들이야말로 노년에 오래 남아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진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자식이나 배우자와 대화할 때 목소리가 거칠어진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짜증 섞인 말투로, 불평 섞인 표정으로 대화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의 감정이 언젠가는 기억보다 훨씬 더 길게 남아 서로의 관계를 지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좋은 감정을 나누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고마워. 사랑해. 당신 덕분이야. 이 짧은 한마디가 8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잘 나든 못 나든 부자든 가난하든 80이 되면 모두의 기억은 똑같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그때 남겨둔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번째 길목입니다. 80살이 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단 하나,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수 있고, 지위가 높으면 대접받을 수 있고, 인맥이 넓으면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0이 넘어서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단 하나만 남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80에도 자유롭습니다. 걷고 싶은 곳을 걷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났어도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82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 병원 진료와 약 챙겨 먹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약부터 찾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관절약. 약봉지가 식탁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자식들이 손주 데리고 찾아와도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이 허리 하나 펴지 못하는데 다 무슨 소용이야?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력도 아니고 가족 관계도 아닌 바로 건강 상태라고 합니다. 밥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지,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이런 단순한 일상 기능들이 결국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같은 80대라도 누군가는 병원 침대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을 해관에서 가볍게 체조하고 장기 두며 즐겁게 웃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건강뿐입니다. 만약 많은 돈을 벌었더라도 그것이 모두 병원비로 흘러간다면 그 돈은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더라도 건강을 유지한다면 그 자체로 더 큰 부자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아파도 돈만 있으면 나중에 다 고칠 수 있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80의 몸은 돈으로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관절을 갈아 끼운다 해도 예전 같지 않고 고혈압 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관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겠다는 환상이 아니라 지금 가진 기능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켜내는 것. 그게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기,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충분히 잠자기, 스트레스 줄이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80의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건강을 소홀히 하고 계신가요? 아직 괜찮아. 조금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80이 되면 돈도 명예도 자식의 성공도 건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 기능을 지키는 것,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노년의 행복입니다. 잘 나든 못 나든 부자든 가난하든 80이 되면 모두에게 건강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그 건강을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노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 갇힌 노년을 삽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섯 번째 길목입니다. 80살이 되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할까? 아니면 귀찮은 늙은이라고 무시할까? 잘나든 못나든 부자든 가난하든 결국 이 질문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돈이 많아도 배움이 깊어도 권력을 가졌어도 노년기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태도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83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 지역 사회에서 이름난 분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젊은 시절의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항상 자기 주장이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한 수 아래라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지인들은 점점 그를 피하게 되었고 우연한 만남조차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태도의 변화 없이 나이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박하지만 주변에 존경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그 따뜻한 태도 덕분에 사람들은 늘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대신 들어주고 웃어주는 게 내 몫이지요. 바로 이것이 노년기의 존경과 무시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태도, 권위가 아니라 겸손, 지시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사회학자들은 노년의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옛것을 고집하고 현재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며 늘 불평과 잔소리를 쏟아내는 폐쇄적 태도. 둘째, 세상을 여전히 배우려 하고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감사와 긍정을 입에 담는 개방적 태도. 여러분, 이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80의 삶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폐쇄적 태도로 늙어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짐이 됩니다. 또 저 얘기야. 또 옛날 이야기야. 말 걸기 싫어. 결국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고 외로움만 남습니다. 반대로 개방적 태도로 늙어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 어르신은 정말 멋지셔. 이야기를 들어주시니 감사해. 자주 뵙고 싶어. 결국 사람들은 자주 찾아오고 따뜻함이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자식이나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내 말이 맞는데 왜 안 들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은 사실 상대방에게 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벽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여러분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렇구나.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신기하다. 고맙다. 덕분에 배웠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것을 고집하는 대신 새것을 인정하고 지시하는 대신 들어주고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는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기의 태도는 내가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마음가짐과 말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잘나든 못나든 부자든 가난하든 80이 되면 모두 똑같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고집으로 늙을 것인가? 겸손으로 늙을 것인가? 불평으로 늙을 것인가? 감사로 늙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80살이 되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5가지 길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만드는 변화. 걸음이 느려지고 소화가 더디고 생각도 한 박자 늦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쇠약이 아니라 삶을 천천히 음미하라는 자연의 신호였습니다. 둘째, 점점 작아지는 인연의 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던 시절은 지나고 단 몇 명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몇 명의 온기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셋째, 사라지는 기억, 남는 마음. 사건은 잊혀져도
그때 느꼈던 따뜻함과 서운함은 오래 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느냐였습니다. 넷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단 하나. 재산도 명예도 가족의 성공도 건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 기능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노년의 행복입니다. 다섯째, 마지막까지 남는 것.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태도입니다. 겸손과 공감, 감사와 긍정으로 늙어간다면 누구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잘 나든 못 나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80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답은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고 좋은 감정을 남기며 건강을 유지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는 조금 더 천천히 살아보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둘째,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 짧은 한마디가 미래의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셋째, 오늘부터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10분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일찍 잠자리에 들기.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80의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얼굴로 앉아 있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원망과 불평으로, 누군가는 고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결국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젊음의 성공이 아니라 노년의 태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더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겸손하게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80이 되었을 때 누구든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나든 못 나든 결국 다 이렇게 되지만 내 삶은 충분히 아름다웠어. 후회는 없어.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고 지혜롭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